새 정부의 첫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또 다음 달이 되면 여야 각 정당들의 전당대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한 주간의 주요 사건이나 쟁점 현안들을 일타 시사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허소영 전 강원도 의원 그리고 강대규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인사청문회가 좀 마무리가 됐고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허소영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청문회 보시면서 국민들께서 정말 맞춤한 옷을 입었구나 하는 인선도 있으셨을 거고 또 일부 아쉬움을 가진 그런 부분도 있으셨을 겁니다. 저희 민주당도 그 무게를 똑같이 받아들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인수위 없이 급하게 출범하면서 내각의 조기 정상화를 좀 서두른 측면이 있었고 또 내부 검증이 충분치 못한 면도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성찰하고 있고요. 일부 인사에 대한 도덕성 논란, 또 자질 논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검증이 필요하다라는데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국민의힘이 마치 모든 인사를 낙마 대상으로 매도하거나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은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국민들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무책임한 공사에 불과하다라는 것들도 또 하나의 평들이고요. 심지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혼인 관계가 끝난 전 배우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도가 넘은 그런 요구와 신상 털기로 청문회 본질을 흐리고 있다라고 그런 경험들이 좀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 박근혜 윤석열 정부 시절에 내각 인사 청문회에서 좀 부적절한 인사들이 지명되었음에도 임명이 강행됐던 사례들을 국민들께서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심지어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교육부 총리 겸 교육부 총리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없이 고위공직자를 임명했었던 사례도 있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그것과는 다른 길을 가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내로남불로 자진 사퇴를 자성 없는 비판을 할 때 민주당은 논란이 컸던 후보자들에 대해서 자진 사퇴를 유도했습니다. 네. 오히려 책임 있는 대응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는 이번 청문회를 거치면서 신상 털기에 집중되어서 정책 능력이나 또 전문성 검증에 소홀하게 되어서 오히려 정치적인 공방장이 되었던 것은 좀 아쉽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좀 반복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네, 강대규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국회에서 몇 년 근무를 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준비를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이런 인사청문회는 처음이었어요. 또 그래서 국회 동료들한테도 이게 뭐냐. 근데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이번 이재명 정부의 1기 인사청문회는 산무 인사청문회였습니다. 첫 번째 자료 없음, 두 번째 증인 없음, 세 번째 참고인 없음. 그러니까 자료를 내라고 하는데 청문회장에 가서 소명하겠다. 근데 막상 왔는데 소명이 안 돼요. 왜냐면 자료가 없기 때문에. 가장 황당한 거는 우리 일반인들이 취업 원서를 내던가 혹은 아니면 허소영 의원님이나 저 같은 경우 강의를 다닐 때도 개인정보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성범죄든 다 동의를 하는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본인의 병적 기록도 개인정보 동의를 안 해가지고 우리가 못 받아봤어요. 또 나머지 강선우 후보자인 경우에도 오전 내내 왜 본인에 대해서 인권위원회 제소 들어온 거를 왜 개인정보를 동의 안 하냐. 이제까지 이러한 인사청문회는 없었습니다. 일반 장관들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 세금, 자녀 관련된 문제, 나의 병역 문제 등등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개인정보 동의합니다. 당연히 나는 국가를 이끌어갈 장관인데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지. 근데 동의를 안 했다는 점이 있고요. 또 다른 포인트가 전문성이 좀 결여되어 있는 것인데 한성숙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출신 아닙니까? 네이버는 중소기업도 아니고 벤처기업도 아니에요. 거대 대기업입니다. 오히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네이버 쇼핑을 이용하면서 네이버들에게 상대적인 을인데 이 상대적인 갑인 대기업 포털 사이트에 있는 사람 대표를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으로 앉는 게 옳은가? 또 이번 주에 있었던 최희영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후보자도 또 네이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네이버의 본사가 공교롭게 성남시에 있습니다. 그러한 점도 좀 꼬집어볼 문제고 이 모든 것이 결국 김민석 총리의 인사청문회 때문에 시작이 된 건데 김민석 총리가 모든 걸 거부하니까 아까 허소영 의원님께서 전직 와이프를 신청했다 그러는데 아니 18년 동안 본인의 노동활동을 안 했는데 재산이 몇 억이고 이러한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던 점이고 이게 국민들의
시각에 있어서는 굉장히 씁쓸한 선례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근데 보신 분들은 또 뭐 답을 또 찾으셨을 거고, 네. 요거는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자료 제출이 미흡했던 점들에 대해서는 아마 후보자 당사자의 또 책임 부분이 있을 것이지만 그 야당의 과도한 그 요청이나 정쟁성 자료 요구 이 부분에 대한 그 요구도 좀 더 지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 부분은 좀 간과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형사 재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문회라는 것은 그 사람의 역량, 정책적인 역량 또 이런 것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인데 그 사람의 사생활이라든지 개인적인 어떤 삶들에 대해서 너무 추구하고 촉구하는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본질을 흐리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많은 분들은 또 생각을 하십니다. 예. 위장 전입, 논문 표절, 그리고 인성 문제, 갑질 논란 이런 거는 뭐 전문성도 봐봐야 되겠지만 한 국가를 이뤄가는 부처의 장관으로서 당연히 검증해야 된다는 부분은 네, 동감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잣대들이 국민의힘이 그 여당이 될 때건 또 민주당이 여당이 될 때건 어떤 당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내로남불이 되지 않으려면 동일한 기준과 원칙들이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내로남불을 저희가 네, 쓰는다는데 남은 시간은 전당대회 예, 얘기 좀 듣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전에는 또 내로남불이셨습니다. 예. 지금 전당대회가 네. 진행이 되고 있죠. 일정이 조금 차이는 있는데 오늘도 이제 국민의힘은 당대표 네. 후보가 좀 다녀가기도 했습니다. 네. 예, 국민의힘 쪽 전당대회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안철수 후보자가 강원도를 갔다 갔고요. 또 김문수 후보자가 아마 이번 주말에 왔다 갈 것 같습니다. 조경태 후보자도 8월 중순에 왔다 간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네. 오늘 후보자 마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는 5명이 지원을 했고요. 최고위원 후보자는 15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최고는 4명이 지원을 했는데 일단은 8월 5일, 8월 6일에 1차 경선을 통해서 당대표는 5명에서 4명으로 압축하고 네. 최고위원 후보자는 15명에서 8명으로 압축하고 이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관전 포인트는 이 당대표와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위원도 후보자들 간에 누가 연대할 것인가, 연대를 안 할 것인가 이런 것이 하나의 관전 포인트이고요. 사실 탄핵 이후에 대선을 지고 나서 첫 전당대회여서 분위기가 좀 침체되어 있을 것 같은데 웬걸 후보자들이 너무 넘쳐나서 분위기가 좀 뜨끈뜨끈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다소 민주당보다 더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 거는 그 양강구도나 삼강구도가 돼야 재밌거든요. 근데 지금 당대표 5명 중에 특출나게 강한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5명이 5강구도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최고위원 후보자들과 연대 가능성을 하면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이게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은 당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네. 예, 제가 궁금합니다. 과연 사실. 난세의 영웅이 나타날 것인가, 난세가 지속될 것인가 네.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 네. 반면 민주당은 좀 분위기가 좋죠, 전당대회. 네, 저희는 일단은 구조가 좀 단순해서요. 최고위원 보궐로 한 분이 이제 출마를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분의 당대표 후보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정청래 의원 그리고 박찬대 전 원내대표 두 분이십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그 더불어민주당 그 임시 전당대회가 이뤄지는 날인데요. 보통은 주마다 이제 각 지역을 돌면서 순회 경선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수해 때문에 좀 더 자제하자, 신중하자 그리고 오히려 복구에 같이 힘쓰자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표가 권리당원 그 17표에 맞먹는 대의원 제도가 있어서요. 네. 이번에 누가 그 마음을 더 먼저 살 것인가가 조금 더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8월이 지나면 이제 국회도 좀 더 좀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포인트가 재밌는 게 그 정청래 박찬대 후보자가 그 충청권하고 영남권은 표를 이미 깠습니다. 예. 나머지가 이제 서울하고 인천, 경기랑 호남인데 네, 그 여기서 막상 딱 열었을 때 맞춰야겠습니다. 그렇죠. 67대 35여서 예. 대통령의 표심이 누구한테 있냐 이제 요거를 그렇죠.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참 시간이 좀 아쉽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